무심코 먹은 감기약 한 알이 약물을 잘못 복용했다가 운전했을 때 혹여나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혹시나 특정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 혹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어리둥절하고 계세요. 그렇죠. 4월 2일 날 시행된 약물 운전 제도가 이게 마약류나 환각 물질을 복용한 후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약류는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귀비, 코카인, 뭐 아편 같은 마약 여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대마, 다 알고 계시는 대마는 또 마약입니다.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의료용 마약류라고 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는 뭐 수면제, 그 다음에 신경안정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어트 약으로 먹고 있는 식욕 억제제, 예, 그리고 우리가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과잉 행동 증후군에 사용하고 있는 ADHD 치료제가 바로 향정신의약품이고 이게 곧 우리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분들이 운전할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도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을 먹는다 해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운전을 하기가 힘든 경우, 그럴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기 전에 약을 먹었는데 뭔가 시야가 흐려지고 뭔가 졸린다. 그러면 반드시 일단 운행을 멈춰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약국에서 약 구매하고 나서 저도 그냥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혹시 이 약이 어떤 약입니까?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항히스타민 제제가 부작용으로 뭐 졸림이라든지 뭐 어지러움이라든지 뭐 몽롱함이라든지 그다음 판단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을 먹을 경우는 부작용에 의해서 운전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운전을 좀 삼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운전 중에 뭐 이 약을 복용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때는 적시 운전을 중단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를 이제 응용해서 아는 만큼 먹는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영양제 다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유산균까지. 근데 저도 먹으면서 과연 이걸 언제 먹어야지 가장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늘 궁금합니다. 언제 먹어야 될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좀 제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뭐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좀 말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저렇게 먹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딱 해드릴게요. 예, 오늘 좋습니다. 약과 영양소는 무조건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고요.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이제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구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이제 비타민제, 그걸 떠나서 일단 수용성은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시면 돼요. 물에 녹는 거는요. 그 다음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은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음식에 기름기가 좀 섞여 있어서 같이 섞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밥을 먹고 나면 담즙이 분비가 돼요. 이 담즙에 의해서 기름은 이렇게 소화, 대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름의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은 식후에 복용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은 우리가 필요회복제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비군 같은 경우는 네. 수용성입니다.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활성형 비타민은 지용성이라서 또 이렇게 식후에 복용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서
식사와 상관없이 드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요거는 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용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네. 지용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시는 게 효과가 이제 훨씬 좀 더 알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균도 있고 그다음에 죽은 사균도 있어요. 이 제품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균은 뭐 식사 상관없이 복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생균 같은 경우는 이게 장까지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은 방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산이 나오고 밥을 먹으면 담즙산이 나와요. 위산과 담즙산은 세균을 죽이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섞이는 세균도 죽이기 위해서 위산도 나오고 담즙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생균은 만약에 식사하고 나서 먹게 되면 위산도 나오고 담즙산도 나오니까 죽어서 장까지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생균이든 사균이든 식사 상관없이 복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빈속에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미니 강의를 듣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철분제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상호작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철분제는 우리가 보통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랑 아니면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좋고요. 흡수를 낮추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 다음에 녹차나 홍차에 들어있는 탄닌류는 이게 철분의 흡수를 방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먹고 있는 칼슘제. 네. 칼슘제는 우리가 철분과 칼슘이 이 동일한 통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시면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